자, 오늘 할 얘기는 하얼빈은 과연 1000만 영화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거 가지고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이제 기자분들이, 평론가들 이렇게 멘트 따잖아요. 그런 거 전화를 몇 번 많이 받는데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얼빈이 과연 될 것 같냐, 첫0이 될 것 같냐. 근데 이게 사실 영화 평론이랑 관객이 얼마가 드는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 평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철저하게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개인적인 그냥 어떤 뇌피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얼빈은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냥 솔직하게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가능성이 높으냐, 이 하얼빈 이전에, 그러니까 이 1000만 영화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과거, 코로나 이전의 과거랑 현재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랑 현재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과거의 1000만 영화는 여러분 뭡니까? 대부분이 심파 영화예요. 과거의 1000만 영화는 이제 심파라든지 심파의 이제 역사, 요거를 좀 합친 것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재난 같은 거. 그러니까 심파나 역사나 재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뭐 실미도라든지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가 있었고, 우리가 흔히 천만 쓰레기 뭐 이렇게 부르는 해운대라든지, 혹은 뭐 7번방의 선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심파라든지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1000만 영화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거는 어쨌든 감정에 호소를 해야 돼요. 감정을 흔드는 면이 있어야 돼. 감정을 끌어들이는 거, 요게 있어야만 1000만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거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 감정적인 부분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현재에 나오는 1000만 영화들도 감정적이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돼. 근데 과거에 이런 7번방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식의 심파 영화들은 끝났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됐어요. 그러니까 1000만 영화의 우리가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과 함께 시리즈. 신과 함께, 심파의 레전드, 심파의 전설 아닙니까? 이 심파의 전설이거든요. 사실 이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는 꽤 수준이 높은 만화인데, 근데 영화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갔다, 쌍천만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2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심파도 제대로 아닌데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간에 우리의 공통의 정서를 건드린 거 아닙니까? 효의 정서, 이런 정서를 건드렸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 1000만을. 그러니까 1000만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 정서를 건드리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에 들어와서는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에 들어왔을 때 최근에 나왔던 1000만 영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3가지를 생각하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작품들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범죄도시, 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의 봄이죠. 그리고 파묘. 요렇게 있는데, 범죄도시 포는 뭐냐? 범죄도시 포는 여기서 제외해야 돼요. 범죄도시 포는 이건 제외해야 돼. 왜 제외를 해야 되냐면, 범죄도시 포는 이 사람들한테 투명 거래, 여러분들과 굉장히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과자를 사러 가요. 과자를 사러 가는데 난생 처음 보는 새로운 과자가 나왔어. 상자 안에 과자가 들어있어. 근데 그 상자 안이 안 보여요. 어떤 과자인지 잘 몰라. 근데 새로 나온 과자래. 사기가 쉽지 않죠. 요즘 같은 영화판에서는 더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을 내고 과자를 샀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 안에 막 똥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없는 뭔가 들어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왜 비디오 가게 갔을 때 비디오 하나 빌릴 때마다 엄청 신중했잖아. 너무너무 신중해가지고, 이건 재밌을까? 뒤에 막 읽어보고 다시 집어넣고, 이건 재밌을까? 뒤에 막 읽어보고 집어넣고. 저희가 맨날 어렸을 때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짓 하고 있었던 애야. 하루 종일. 왜냐면 잘못 고르면은 내상을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 골라서 집에 가져가서 두근거린 마음으로 틀었는데 이 똥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은 죽는단 말이야. 마음이 죽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과자가 나왔는데 안이 안 보여. 그러면 요거를 먹기가 쉽지가 않다. 사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범죄도시 포는 뭐냐? 범죄도시 포는 새로 과자가 나왔어. 과자가 나왔는데 안이 투명해. 내용이 다 보여. 내용물이. 그 내용물이 새우깡인 거야. 누가 봐도 새우깡처럼 생겼어. 손이 가요, 손이 가? 아이들도 손이 가고 어른들도 손이 가고 누구나 손이 가는 새우깡처럼 생긴 거야. 그러면은 손이 가는 거죠. 누구나 다 먹으러 가는 거야. 그게 이제 범죄도시포의 성공 요인이다. 왜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게 있거든요. 마석도가 나오는가? 나옵니다. 경찰들이 나오는가? 나오죠. 나쁜 악당이 나오는가? 나와요. 마석도가 그들을 때려잡는가? 때려잡아줍니다. 원하는 맛이 다 들어있다. 누가 봐도 새우깡이다. 그래서 그냥 새우깡 사듯이 산 거예요. 그게 이제 범죄도시 포 부분이고, 저는 이제 서울의 봄. 서울의 봄과 파묘는 두 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서울의 봄과 파묘의 공통점 첫 번째는 근현대의 역사인식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1000만을 갔다. 이게 제
분석입니다. 물론 이거는 평론이랑 관계없는 분석이긴 한데 근현대의 역사인식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봄은 79년 12.12 사태 요거를 다루고 있는 그 이후에 이제 광주 5.18 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흐름, 전두환의 등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의 역사인식을 분명히 했고, 서울의 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는 주공글씨라고 생각하거든요. 낙인 딱 찍어 놓는 겁니다. 어떤 놈들이 역사의 반역자였는가, 누가 국민의 반에서 싸웠는가, 누가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는가, 그거를 주용글씨로 정확하게 만든 게 서울의 봄이었어요. 근현대 역사인식. 그리고 하면은 일제강점기의 이야기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이런 인식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요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저는 정서, 감성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감성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봄은 중반부까지는 거의 뭐 역사 그대로 흘러갔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태신의 행동은 영화의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장태환 소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태신의 모습과 그 마지막 부분에서의 어떤 연출 모습 때문에 저는 이게 천만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천만에 갔을 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태신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충분히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정서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감성적이다. 마찬가지로 파묘 당연히 감성적이죠. 정서적인 감성적인 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만에 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하얼빈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안 봤습니다. 당연히 아직 그 스크리너도 못 봤고 아직 시사회도 안 한 걸로 알아요. 저 시사회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하얼빈 영화 못 봤습니다. 근데 하얼빈 내용 자체가 안중근 의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현대 역사인식을 담고 있겠죠. 그리고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작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만들고 이제 웰메이드로 나와준다면 저는 이거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국이 이런 거고 지금 시국이 이렇고,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 당시에는 잠깐 이선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긴 했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인물입니까? 일본의 초대 총리예요. 총리만 그 사람 몇 번 했죠? 5번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 정치의 근간이 되는 조슈파이브의 일원이고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오쿠보 도시미치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뭐 이토의 정권이었고, 이토야말로 정말 안중근 의사가 쓰러뜨린 이토는 지금도 일본 국회에 들어가면 그 3명의 동상 중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죠. 그런 정도로 일본에서 존경받는 인물인데, 어쨌든 그를 상대로 싸우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국과 많이 어울릴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처단이라는 말을 의사에게 썼잖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 왠지 의미는 다르지만 안중근 의사랑 그 의사들, 윤석열이 의사에게 처단하겠다고 했지만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하셨다. 그러니까 처단이라는 말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때 그럴 때나 처단이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의사들을 처단을 합니까? 그래서 요 부분 저는 이 처단이라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싶다. 주의 깊게 보고 싶고, 하얼빈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장면을 보면서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하얼빈은 갑자기 말이 좀 따로 샜는데, 하얼빈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시국도 있고 영화가 웰메이드로만 나온다면, 그리고 근현대의 역사인식을 잘 담고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잘 표현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하얼빈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 뭐 천만이다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천만에 갈 확률이 높은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제 조건은 탄핵 가결이에요. 가결이 돼야 돼. 가결이 안 되면 천만은 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탄핵이 내일 가결이 되고 사람들이 이게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영화관으로 갈 만한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봐봐요. 12월 14일에 가결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연말에 반을 날렸어. 연말에 반을 날린 거예요. 지금 연말에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연말에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캐롤도 못 듣잖아요. 펠리스 나비다 이런 거 못 들어. 탄핵이 답이다 이런 거 들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14일에 가결이 되고 15일부터 사람들은 즐기려고 할 것이다. 즐기는 자 모드가 돼. 이제 모드가 나의 연말 돌려줘 하면서 즐기는 자 모드가 되기 때문에 하얼빈을 보기 위해서 그 즐기는 자들이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가결만 된다면 갈 수 있다. 하얼빈을 보러. 연말을 위해서. 그래서 하얼빈 입장에서도 탄핵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게 가능하다면은 저는 하얼빈은 된다. 할 수 있다. 천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탄핵이 돼야 돼요. 영화판은 탄핵이 안 되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하얼빈이 과연 천만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